자, 오늘은 19학년도 수능시험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최고차의 개수가 6파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fx를 우리는 6파이의 x의 세제곱으로 출발한 함수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2 플러스 사인의 fx다.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gx의 x 이퀄 알파에서 뭘 갖냐?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극대극소 상관없이 알파 1부터 쭉 표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크기 순서로. 크기 순으로 알파 1부터 쭉 표현하겠다. 그런데 가 조건을 보시면 알파 1이 0이라고 나왔고 g에 알파 1을 대입한 값이 5분의 2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알파 1 자리에 0을 넣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또 보시면 나 조건에 g의 알파 2 5가 되네요. 알파 5분의 1 이퀄 g의 알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상황 속에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1이 무엇이냐? gx가 극값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0을 집어넣었더니 5분의 2가 되었다. 자, 우리는 일단은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시면 g 알파 1은 g 0이 되고 그 결과는 자, 2 플러스 사인의 f의 0분의 1이 되겠네요. 이 결과가 5분의 2가 되고 자, 이 부분이 2분의 5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아, 그러시면 sin f형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sin f형이 2분의 1이다. 자, 근데 f형이 뭐라고 했냐? 문제 단조건 보시면 f형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럼 f형은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수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0은 무엇이었냐? 바로 알파 1이었어요. 자, 알파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gx를 미분해서 0으로 하는 첫 번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또 gx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해서 이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x를 미분하시면 2 플러스 sin fx 이 함수의 제곱 분의 자 마이너스 f 프라임 x 자 합성함수네요. 그 다음 코사인의 fx 자 이런 함수가 되고 여기 분자 부분을 0으로 하는 값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알파 1부터 쭉 크기 순서대로 나열된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x 이퀄 0 또는 코사인의 fx를 0으로 하는 이미 x 값들이 알파 1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1이 0이라고 했어요. 알파 1이 0이라 했고 알파 1에 따른 fx의 값이 6분의 파이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이 x가 0일 수도 있고 이 값에 대해서 이 x가 0일 수도 있는데 f의 0이라고 하는 값이 6분의 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식은 아니겠네요. 아, 그러면 결국 f 프라임 0이 0일 것이다 라는 결과를 하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0은 여기서 말한 0은 알파 1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조건 보시면 자, 알파 5부터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역수치해 주시니까 2 플러스 사인의 알파 5 자, f의 알파 5죠? f의 알파 5 자, 이퀄 2 플러스 사인의 f의 알파 2 플러스 2분의 1 이 성립합니다. 자, 이거 지켜보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뭘 만족시켜야 되냐? 자, 여기는 sin f 알파 5 플러스 이퀄 sin f 알파 2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성립해야 되는 식입니다. 다시 보시면 써볼게요. 다시 sin f의 알파 5 이퀄 sin f의 알파 2
플러스 2분의 1인데 자 여기 들어가는 알파 5나 알파 2 값은 아마도 이 식을 만족하는 식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알파 2와 알파 5는 극값을 갖는 값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 분자를 0으로 하는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알파 프라임 x의 근이 알파 2와 알파 5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코사인 fx 이퀄 0 이 근이 알파 2나 알파 5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이 f 프라임 x는 fx가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2차식이 되겠죠.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근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 2와 알파 5라고 하는 값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알파 2, 알파 5 이 값들은 이 결과값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결과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1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나눠 가질 수 없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알파 2와 알파 5는 f 프라임 x를 0으로 하는 근 하나 그 다음 코사인의 fx를 0으로 하는 근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알파 2와 알파 5는 이 두 값들을 나눠 갖는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자 이 값 중에 이 값이 알파 5가 자 이 값을 0으로 하는 값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중 하나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 중 하나가 될 테니 자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당연히 2분의 1이라는 값이 들어가야지 2분의 1과 더해질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 결과값이 1이 되고 이 결과값들을 2분의 1로 만드는 이 알파2는 f 프라임 x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이 결과값이 1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결과값이 1이라면 이 결과값이 2분의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2분의 1이라는 결과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아, 이 결과가 결국 알파 5를 넣었을 때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들을 둘 다 나눠 가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1인 경우 자 이 경우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사인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게 되고 이 값이 1이 된다면 아까 말했지만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사인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게 되겠죠. 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이 두 가지다. 아 이제는 이 두 가지만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인 첫 번째 적어볼게요. 사인 f의 자 알파 5 이 결과값이 1 그리고 사인 f의 알파 2 이 결과값이 2분의 1인 경우를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f의 알파 5 값이 1인 경우는 당연히 이 타이밍에 코사인 f의 알파 5 값이 0이 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 알파 2를 우리는 f 프라임의 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 결과를 만족시키고 f 프라임 0이 0인 상황의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이때의 값이 0,6분의 파이인 건 확실하고요. 이때의 값이 알파 2, 어떤 값이 되겠네요. 그런데 자 0을 넣었을 때 얘는 알파 1이 되니까 알파 1과 알파 2 사이에 근이 또 존재하시면 안 되겠네요. 왜? 알파 1과 알파 2 사이는 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파 1 다음 가장 큰 그 다음 수가 알파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 값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과연 이 값을 만족시키는 f 알파 5 값이 있는지를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f 알파 5 값은 자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부터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든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든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런 값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알파2를 넣어봤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F알파2를 만족시키는 2분의 1값 자 6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값은 어떤 값이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자, 그런데 마이너스 6분의 7파이와 6분의 파이 사이에 얼핏 봐도 이런 값들이 존재하네요. 아, 그러면 여기 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알파 1보다 더 큰 하나의 값이 있으면 그건 그 다음 값이 알파 2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값을 알파 2라고 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우리가 찾는 과정의 모순이 되는 상황이다. 자, 이 사이에 알파 1과 알파 2 사이에 또 다른 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상황을 보시냐? sin f 알파 5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sin의 알파 f 알파 2 이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값은 뭘 이끌어낼 수 있냐? 코사인 f의 알파 2가 0인 상황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 알파 5는 f 프라임의 알파 5가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f 프라임의 알파 5가 0이 되면 결국 우리는 3차 함수, 이러한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겠네. 어떤 3차 함수냐? 여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0,6분의 파이가 되고 이 값이 알파 5, 어떤 값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 5는 당연히 알파 1 이후에 다섯 번째 수가 돼야 돼. 다섯 번째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가 존재해야겠네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는 이 알파 2, F 알파 2가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런 값들을 가져야 돼. 아, 그러면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면 되겠네. 아, 그러면 이 알파 5를 넣었을 때 이 치역의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는 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는 더 커야지 요 사이에 세 개의 근을 가질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알파 5를 넣은 값의 범위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뭐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 커야 되겠지. 파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자, 이 결과값은 무엇이냐? 이 결과값은 sin f 알파 5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이 어떤 값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니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아, 그러네.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분의 17파인데요.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와 이 극대값의 차를 보니까 극대와 극소의 차를 보니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까지 결과니까 6분의 18파이 즉 3파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네요. 자,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판이 안 지워지네요. 빨리 하려고 했더니 칠판이 안 지워지네. 자, 여기 상황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여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우리가 보니까 알파 1일 때랑 알파 5일 때를 봤어요. 이때 알파 1, 6분의 파이였죠. 여기서 알파 1은 0이 됐고 알파 5,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자, 여기서 우리는 극대와 극소의 차를 보고 3파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 3파이라고 하는 결과는 저 fx 함수의 미분한 함수의 0부터 알파 5 사이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결과값은 6분의 자, 이 fx 함수의 최고창이 6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분하시면 18파이가 되겠죠? 아, 그래서 18파이 곱하기 알파 5 마이너스 제로의 세제곱이 된다. 계산하시면 이렇게 약분되시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 알파 5는 1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보니 알파 5가 1이니까 f 프라임 x의 결과는 18파이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 결과가 0이고 여기 결과를 1이라고 했으니 자 이거 똑같은 높이를 갖는 이 결과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fx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6분의 파이만큼 빼준 결과의 식이 6파이라고 했나요? 최고창의 개수가 6파이.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x-2분의 3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신용적으로 G'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분모는 자 미분한 함수 여기 있습니다. 자 2 플러스 사인에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 결과값의 제곱 분의 자 마이너스 f 프라임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f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인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역시 1대2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이때의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테니 이때의 높이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면 아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를 갖는 사인 값이 뭐라고 했죠? 이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했죠? 그러고 보시면 자 2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자 분모 다시 쓸게요.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9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자 써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겠습니다. 18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자 그럼 9파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자 9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2분의 27파이 여기는 2분의 27파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또 붙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f의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7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분의 17파이는 사인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지니까 여기서 절대값으로 표현하시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자 계산해 주시면 자 2, 4 약분되네요. 9, 3 약분되네요. 얘는 3루트 3파이의 결과를 갖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값에 뭘 하라고 했죠? 제곱을 하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찾는 답은 몇이다? 27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이 길었는데 우리의 지금 이 문제에서의 초점은 어떤 초점이 될 것이냐? 이 G'X라고 하는 이 함수 분모를 0으로 할 때의 알파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되는데 그 0으로 하는 값들이 과연 이 알파 5, 알파 2가 이 f'x와 코사인 fx의 근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나눠 갖는 과정 중에서 모순점을 찾으시고 모순점 찾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황이 되려면 이 첫 번째 상황과 다섯 번째 상황 사이에 세 가지 상황이 존재된다. 그 세 가지 상황 그 다음에는 알파의 5를 넣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때의 사인 값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보니 이런 식으로 극대와 극소의 차가 3파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 이 3파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자 알파 파이 값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알파 파이 값을 다시 넣어서 우리가 찾는 G'의 마이너스 2분의 1 값 그 값의 최종적인 파이 앞에 상수값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좀 넓은 범위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더 빠른 계산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